블랙 스완, 검은 백조를 떠올려 보세요. 이름 그대로 눈처럼 희고 우아해야 할 새가 칠흑같이 어두운 검정 깃털을 들이운 모습을. 블랙 스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17세기에 한 생태학자가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월가의 투자 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한 저서 블랙 스완을 통해 이 용어를 일반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는 블랙 스완의 존재 가능성을 결코 알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 그동안 굳건했던 기준과 원칙들이 한순간에 멈추고 뒤바뀐 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때 필요한 게 긍정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서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위한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김은성 지음 커뮤니케이션, 언택트 시대의 사장이 알아야 할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것입니다. 김은성 교수는 국내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십니다. 현재 KBS 앵커 겸 아나운서,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CEO에서 기업의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임을 입증하는 SERI CEO에서도 11년 연속 베테랑 강사로 활약하고 계시고 임원들의 1:1 코칭도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미래에서 온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19라는 초강력 메시지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고 뉴 노멀 시대를 초월해 했습니다. 이제 도로 지도책을 버리고 내비게이션을 켜야 할 때입니다. 즉, 실시간 정보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할 때의 부담. 마스크 너머 숨은 얼굴이 주는 위화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보를 파악하고 감정을 충분히 교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센스이며 눈치입니다. 느긋하게 만남을 즐기는 시대는 어쩌면 쉽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의 만남이든 대면 만남이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재빠르게 분위기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센스의 시대, 눈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4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MBTI 유형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을 구분하는 게 유행인데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는 MBTI 이외에도 애니어그램, DISC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ISC 심리 검사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사람의 유형을 구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사람을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으로 구분합니다. 주도형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모토로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장애든 극복해 나가는 저돌적인 타입입니다. 일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며 상대가 수긍하지 않을 경우 쉽게 화를 내고 위기 상황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합니다. 주도형을 대할 때는 먼저 인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교형. 사교형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가치를 두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관계 맺기를 즐기며 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에도 열정적입니다. 안정형.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상황 아래서 조화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하니까요. 신중형. 이들은 믿을 것은 근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일처리와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활용해 설득해야 합니다. 사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로 다가가기보단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화로 인정을 얻어내는 것에 중요합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소통의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또는 소통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적극성과 긍정성을 기준으로 사람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의 방식의 유형들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자기 생각을 쉽게 꺼내기 때문에 단답형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질문이 적합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 문제는 없죠? 라는 화두만 던져도 마음속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쏟아냅니다. 이 유형과 대화할 때는 본인의 입장만 말하도록 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다양한 관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이나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소극적 표현, 유형. 특히 칭찬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질문을 던지면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끌어안는 성향이므로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사고방식의 그리고 적극적 표현의 방식의 유형입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무작정 지적만 하다가는 오히려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청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경우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는 식으로 우회적이고 겸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는 컨택트의 의미가 깊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만남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남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만큼이나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한 번의 만남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언택트 만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단절된 음성과 부분적인 비언어, 최대한 다듬어진 이미지 속에서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대면으로 아무리 오래 만난 사람이라도 직접 대면하는 순간의 의미는 그 깊이와 무게가 다릅니다. 핵심은 명확성과 호감입니다. 말의 내용도 전달도 명확해야 합니다. 아나운서인 나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대화하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또렷이 전달되도록 발음을 더 명확히 천천히 하고
내용 면에서도 더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컨택 만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호감입니다. 예전의 만남에선 여러 번 만나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장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면 접촉에서 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한다면 그 만남의 집중도와 효율이 떨어집니다. 덧붙이자면 대면 만남과 비대면 만남의 이미지 간극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젠 같은 공간에서 마주보며 호흡할 수 없는 때이기에 더더욱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들은 한편의 멋들어진 공연을 연출하는 공연 기획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테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의 방식과도 유사한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10분 안쪽의 시간 동안 다양한 재미 요소를 배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중간에 끊이지 않고 얼마나 시청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유튜버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사람을 붙잡고자 하는 그 노력도 그 때문입니다. 테드의 철학은 청중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모든 영상 컨텐츠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본질과 관련 없는 거추장스러운 절차는 없애고 청중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한자리에서 하나의 강연에 집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테드의 핵심 매력 때문입니다. 최고의 메시지는 짧고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하며 압도적으로 놀랄 만한 이야기와 팩트 또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드 스피치의 성공 비결입니다. 독일의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은 악보 없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피아노 독주회에서 악보를 들고 무대에 서는 연주자가 드물지만 당시엔 악보 없이 연주를 하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슈만은 외워서 연주하면 힘찬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면 음악에 심취해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스피치도 대본을 읽지 않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말할 때 더 유려해집니다.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반복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낭독 연습을 반복해서 대본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무대 리허설을 할 차례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미리 동선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시뮬레이션 리허설은 연습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전체 스피치의 포인트를 파악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서만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체 15분의 스피치를 준비한다면 3, 4분씩 끊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과 모니터를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줌으로 첫 강의를 했을 때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강연자는 기본적으로 청중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춰 리듬을 조율하는데 청중의 반응이 한정적이고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는 성급히 말머리를 돌리는 것은 금물이고 청중도 본인도 민망해지니까요. 그럴 땐 한 템포 여유를 두고 적당히 마무리를 한 뒤 넘어가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웃자고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왜 이럴까요?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도로 말이죠. 이야기의 첫 부분에는 재미, 공감, 정보의 요소가 골고루 들어가면 좋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일화,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최근 이슈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영화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사람들은 앉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인데 영화의 이런 전략을 온라인 미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나 회의 도중에 딴짓을 한 사람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행자도 마지막 부분 연출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에 아시아권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아마도 집단주의가 강하고 맥락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타인이나 집단의 눈치를 살핍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눈치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유한색 또는 가난색이라는 표현을 쓰고 눈빛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눈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가난색은 눈빛을 살핀다라는 의미로 눈빛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어에도 공기를 읽는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대화는 이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이렇게 맥락으로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달한 눈치의 DNA,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발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눈치 중에서도 파악 능력이 여자보다 더 높은 반면에 행동 능력은 여자 쪽이 더 빨랐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한 남성들은 파악 능력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은 상대방과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을 더 적절히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익숙한 것만 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이른바 선택적 지각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황과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눈치를 키우는 연습을 할 때는 내가 선택적 지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상황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모두 자기 반성과 복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